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매주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건강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DHA 보충제예요. 요즘 약국에 가보시면 DHA 제품들이 정말 많죠? 오메가3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들도 있고 EPA랑 DHA가 같이 들어있는 복합 제품들도 있고요. 그런데 막상 사서 드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걸 언제 먹어야 하지? 뭐랑 같이 먹으면 더 잘 흡수될까? 혹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궁금증들 오늘 제대로 풀어드릴게요. 사실 저도 처음에 DHA 보충제를 먹기 시작했을 때 그냥 아무 때나 물이랑 꿀꺽 삼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먹는 타이밍이나 같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흡수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달치를 그냥 별 효과 없이 먹은 것 같아서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 제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DHA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DHA는 도코사헥사엔산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냥 DHA라고 부르면 돼요. 이게 우리 뇌의 약 60%를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예요. 특히 뇌세포막을 이루는 핵심 재료거든요. 50대, 60대가 되시면 자연스럽게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예전엔 한 번에 기억하던 것들을 2번, 3번 확인하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DHA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리고 DHA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눈 건강에도 아주 중요해요. 망막의 광수형체 세포에 DHA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지는 것도 DHA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또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DHA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거든요. 50대 이후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DHA를 꾸준히 드시는 게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DHA 보충제, 뭐랑 같이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날까요? 일단 DHA는 지용성 성분이에요. 지용성이라는 말은 기름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비타민 A, D, E, K처럼요. 반대로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은 수용성이라고 해서 물에 녹는 성분들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지용성 성분은 지방이 있는 환경에서 훨씬 잘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DHA 보충제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음식 속에 있는 지방과 함께 소화되면서 흡수율이 올라가거든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DHA를 섭취했을 때 공복 섭취에 비해 흡수율이 3배에서 4배까지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이 DHA 흡수를 도와주는지 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올리브 오일이에요. 올리브 오일은 단순히 요리에 쓰이는 기름이 아니라 DHA 보충제와 함께 드실 때 정말 훌륭한 파트너예요.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지방산이 DHA의 흡수를 도와줘요. 그리고 올리브 오일 자체에도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DHA가 체내에서 산화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도 해요. DHA는 불포화지방산이다 보니까 공기 중에 산소나 체내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기 쉬운 성질이 있거든요. 산화가 되면 효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성분과 함께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 오일로 만든 샐러드 드레싱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DHA 보충제를 드시면 정말 이상적이에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를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 마트에 가면 아보카도가 꽤 많이 나와 있죠. 아보카도는 지방 함량이 높은 과일이에요. 과일인데 지방이 많다고 하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아보카도에 들어있는 지방은 단불포화지방산 위주라서 심혈관 건강에 오히려 좋아요. 그리고 이 풍부한 지방 성분이 DHA 흡수를 촉진시켜줘요. 아보카도 반 개 정도를 식사에 곁들이고 DHA 보충제를 드시면 흡수율이 많이 올라가요. 세 번째로 달걀이에요. 달걀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 연구들에서는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 한두 개 정도는 전혀 문제 없다는 걸 밝혀냈어요. 달걀 노른자에는 지방이 들어있어서 DHA 흡수를 도와주고요. 게다가 달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콜린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데 DHA와 함께 먹으면 뇌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아침에 달걀 후라이나 달걀찜을 곁들인 식사를 하면서 DHA 보충제를 드시는 거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들이에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DHA 흡수를 도와주고요. 특히 호두에는 ALA라는 오메가3 전구체가 들어있어요. ALA가 체내에서 DHA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DHA 합성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DHA 보충제를 드실 때 견과류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이에요. 고등어, 삼치, 참치, 연어 이런 것들이죠. 이 생선들 자체에 DHA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선을 먹는 날에는 사실 DHA 보충제가 없어도 충분히 섭취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충제를 드시는 분이라면 이런 생선을 반찬으로 먹으면서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지방산끼리 시너지를 일으켜서 더 효과적이에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처럼 굽거나 조린 생선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로 강황이에요.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향신료 있죠? 그게 강황이에요.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DHA의 뇌 흡수를 도와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특히 알츠하이머 예방과 관련해서 DHA와 커큐민의 시너지 효과를 연구한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됐어요. 가끔 카레를 드시는 날 DHA 보충제를 함께 드시거나 강황가루를 요리에 활용하면서 보충제를 드시면 좋아요. 일곱 번째로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아까 DHA가 산화되기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타민 E가 DHA를 산화로부터 보호해주거든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은 해바라기씨, 아몬드,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곁들인 식사와 함께 DHA 보충제를 드시면 DHA가 체내에서 더 오래,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음식이라기보다는 영양소인데요. DHA와 함께 섭취하면 상호작용이 좋아요.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DHA 흡수와 비슷한 조건에서 잘 흡수되고요. 뇌 건강에 있어서도 비타민 D와 DHA가 함께 시너지를 낸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은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것들인데 이미 말씀드린 음식들과 많이 겹치죠? 그러니까 이런 음식들로 이루어진 식사를 하면서 DHA 보충제를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아홉 번째로 베리류 과일이에요.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같은 것들이요. 이 과일들에는 안토시아닌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요. DHA와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배가 되고 특히 뇌 혈류 개선에 함께 기여해서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돼요. 아침 식사에 블루베리를 곁들이고 DHA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실제로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경험을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열 번째로 녹차예요. 녹차에는 EGCG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그리고 녹차에 L-테아닌이라는 성분이 집중력과 정신적 이완에 도움을 주거든요. DHA와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 복합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어요. 단 녹차를 드실 때는 DHA 보충제를 물 대신 녹차로 삼키지는 마세요. 너무 뜨거운 음료는 보충제 캡슐을 빨리 녹여버리거나 성분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식사할 때 녹차를 마시고 보충제는 식후에 따로 물과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DHA와 궁합이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이나 성분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좋은 걸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걸 피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알코올이에요. 술이죠. 술을 드시는 날에는 DHA 보충제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알코올은 간에서 지방산 대사를 방해하거든요. DHA는 간에서 처리되어 체내에 분배되는데 알코올이 간의 대사 기능을 저하시키니까 DHA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알코올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때문에 DHA를 열심히 먹어도 알코올에 의해 산화되어 버릴 수 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날만큼은 보충제를 아침 식사 때로 옮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음식이에요.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육류의 동물성 지방, 버터, 라드 같은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사를 하면서 DHA를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포화지방이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고 DHA의 항염증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거든요. 또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혈중 중성지방을 높여서 DHA가 중성지방을 낮추려는 작용에 반하게 돼요.
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삼겹살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안심처럼 상대적으로 포화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피해야 해요. 트랜스지방은 마가린, 쇼트닝, 패스트푸드의 튀김, 시판, 과자류, 도넛, 크루아상 같은 것들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의 구조를 망가뜨리는데 특히 뇌세포막에 영향을 미쳐요. DHA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트랜스지방이 그 세포막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DHA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게 돼요. 진짜로 DHA 보충제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트랜스지방이에요. 성분표를 보실 때 부분경화유, 수소첨 가유지라고 적혀 있으면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품들은 되도록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로 고당분 음식이에요. 설탕이 많이 든 음식, 단 음료, 케이크, 사탕 같은 것들이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이게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DHA를 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뇌 건강이잖아요. 그런데 고당분 식사가 반복되면 뇌 건강 자체가 나빠지는 거니까 DHA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워져요. 또 고당분 식사는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DHA를 산화시킬 수도 있고요. 단 음식을 즐기신다면 DHA 보충제를 드시는 날만큼은 과일의 자연, 당분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흰 쌀밥, 흰 밀가루빵, 라면 같은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예요. 이것도 고당분과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가 빠르게 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내리거든요. 이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 기능에 좋지 않아요. DHA와 함께 드신다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처럼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여섯 번째로 철분 보충제예요. 철분과 DHA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건 피하세요. 철분이 DHA의 산화를 촉진할 수 있거든요. 철분이 촉매 역할을 해서 DHA가 산화되어 버리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빈혈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철분은 아침에 드시고 DHA는 저녁 식사 때 드시는 방식으로 시간차를 두시는 게 좋아요. 일곱 번째로 칼슘 보충제도 마찬가지예요. 칼슘과 DHA를 동시에 드시면 흡수가 서로 방해받을 수 있어요. 칼슘은 지방산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거든요. 골다공증 예방이나 뼈 건강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것도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칼슘은 자기 전에, DHA는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방식으로요. 여덟 번째는 혈액순환제나 항응고제 계열 약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DHA는 혈액을 약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요.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문제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처럼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DHA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코피가 자주 난다거나 멍이 쉽게 든다거나 상처가 나면 피가 오래 멈추지 않는다면 이 조합을 의심해 보세요.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DHA 보충제 용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아홉 번째로 과도한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옥수수기름, 콩기름, 해바라기 씨유처럼 오메가6가 많은 식용유로 튀긴 음식들 또는 이런 기름을 많이 사용한 음식들이요. 오메가6과 오메가3의 균형이 중요한데 현대인들은 오메가6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메가6가 과도하면 오메가3 계열인 DHA와 흡수 경쟁을 해서 DHA 효율을 떨어뜨려요. 튀김류나 패스트푸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그 점도 고려하셔야 해요. 열 번째로 커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 자체가 DHA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건 아닌데요. 커피의 카페인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일 수 있거든요.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세포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고 DHA의 뇌 보호 효과가 상쇄될 수 있어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은데 커피를 하루에 서너 잔 이상 드시는 분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DHA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제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하루 식단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침 식사를 예로 들면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드 에그나 달걀찜, 아보카도 반 개, 현미밥이나 통밀빵 한 조각, 블루베리 한 줌, 그리고 녹차 한 잔이에요. 이 식사를 하면서 또는 식사 후에 DHA 보충제를 드시면 지방산 흡수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요. 점심 식사는 고등어구이나 삼치구이를 메인으로 시금치나 브로콜리 나물, 현미밥이면 좋아요. 여기에 올리브오일로 만든 드레싱에 샐러드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예요. 저녁은 좀 가볍게 드시는 게 좋은데 연어 스테이크나 참치를 올린 샐러드, 아몬드 같은 견과류 조금, 그리고 카레를 드시는 날이라면 강황이 들어간 카레와 함께 보충제를 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DHA 보충제의 효과를 훨씬 크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매 끼니를 이렇게 완벽하게 차려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키세요 하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DHA 보충제는 반드시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흡수율이 몇 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보충제를 드시는 날에 술은 가급적 피하시거나 최소화하세요. 트랜스지방이 든 과자나 패스트푸드는 DHA를 드시는 날엔 특히 피해주세요. 철분제나 칼슘제를 드신다면 DHA와 시간차를 두고 드세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만 지키셔도 DHA 보충제의 효과를 상당히 높이실 수 있어요. 이제 DHA 보충제를 고르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것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DHA 보충제를 사실 때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EPA와 DHA 함량이 따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뇌 건강이 주된 목적이라면 DHA 함량이 더 높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심혈관 건강이 주된 목적이라면 EPA 함량이 높거나 EPA와 DHA 비율이 비슷한 제품이 좋아요. 그리고 생선오일 제품은 어유에서 추출한 것이고 조류에서 추출한 것도 있어요. 채식주의자시거나 생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류유 DHA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조류유 DHA 제품들도 품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산화 방지를 위해 비타민 E가 추가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더 좋아요. 좋은 제품들은 대부분 비타민 E를 산화 방지제로 첨가해 넣는데 성분표에 토코페롤 또는 비타민 E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그런 제품이에요. 보관도 중요해요. DHA는 빛과 열에 약하거든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개봉 후 냉장 보관하면 산패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또 캡슐을 깨물어 드시면 생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통째로 삼키시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트림이 덜 나요. 그래도 생선 냄새가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식사 중간에 드시는 방법이 있고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차가우면 캡슐이 위장 아래쪽에서 녹으면서 트림이 덜 나거든요. 권장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하루 500mg에서 1000mg 정도의 DHA를 드시는 게 기본이에요. 뇌 건강 목적이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중성 지방을 낮추거나 심혈관 개선 목적이라면 EPA 포함해서 2000mg에서 4000mg까지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고용량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DHA를 오래 드셔도 괜찮냐는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네, 장기 복용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성분이에요. 오히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한 달, 2달 먹었다가 그만두면 효과가 유지되지 않아요. 뇌 건강이나 혈관 건강은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드셨을 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거든요. 실제로 주변에서 DHA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고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3개월쯤 됐을 때부터 집중력이 좋아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정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내려갔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눈이 덜 침침하다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DHA만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좋은 음식들과 함께 꾸준히 드시면서 전반적인 식습관을 개선하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DHA 보충제가 좋다고 해서 보충제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음식에서 DHA를 섭취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일주일에 2-3번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음식으로도 충분한 DHA를 섭취할 수 있어요. 보충제는 말 그대로 식사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수단이에요. 그리고 DHA를 아무리 잘 드셔도 운동을 안 하시면 효과가 반감돼요. 유산소 운동이 뇌 혈류를 늘려주고 그 덕분에 DHA가 뇌에 더 잘 전달되거든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DHA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노폐물이 제거되고 뇌세포가 회복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DHA가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이 수면 중 회복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이상적이에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뇌 건강의 적이에요. 명상이든 산책이든 좋아하는 취미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두시는 게 DHA 효과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돼요. 결국 DHA 보충제는 건강한 생활습관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한 조각이에요. 그 조각이 빛을 발하려면 다른 조각들, 즉 좋은 식사,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맞춰져야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DHA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달걀, 견과류, 등푸른 생선, 강황, 비타민 E 풍부한 채소, 베리류, 녹차 이런 것들이고요.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은 알코올, 트랜스지방, 과도한 포화지방, 고당분 음식,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철분제나 칼슘제와의 동시 복용, 혈액응고제와의 병용, 과도한 오메가6, 지나친 커피 이런 것들이에요. 무엇보다 DHA 보충제는 식사 중이나 직후에 드시는 것,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습관을 응원해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